다래끼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건 조금 덜 먹고, 중학교 때는 잘 안 씻잖아요, 그죠? 나는 그랬는데 손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비비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래끼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을 겁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 네. 다래끼 환자분들 네, 오시나요? 사실은 뭐 지금은 제가 많이 보진 않는데 안과 질환 중에는 굉장히 흔하고 많은 질환이죠. 다래끼란 무엇일까요? 다래끼는 눈꺼풀에 생기는 염증이죠. 눈꺼풀에 있는 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자이스선, 롤선, 메이본 분비샘 같은 분비샘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분비샘에 생기는 급성 염증 혹은 만성 염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래끼 하면 급성 화농성 염증, 세균 때문에 생기는 그 염증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다래끼, 겉다래끼가 있어요. 겉다래끼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이 목은 있는데 속눈썹 라인, 헤어 폴리클하고 연결되는 그 분비샘에 생기는 염증이 고요. 이 피부 쪽 말고 이 안쪽에 결막 쪽에 또 염증이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속다래끼라고 그래요. 눈 속에 생긴다 그래서. 그거는 메이본 분비샘에 생기는 다래끼입니다. 네, 또 하나는 홍다래끼라는 게 있는데 만성 염증이에요. 그건 이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메이본 분비샘이 그 관이 막히는 거, 메이본 분비샘 장애가 생기면, 건조증도 오지만 막힌 기름은, 지방질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유가족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게 생기면 딱딱한 결절 같은 게 생겨요. 피부에 보면 뭔가가 살짝 도드라져 있는 자리가 생기고 약간 눈이 가렵고 불편하고, 다래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래끼 그러면 갑자기 눈이 좀 아프고 갑자기 고름이 잡히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손 같은 걸로 막 눈을 비빌 때 그 자리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많이 비비는 경우들이 기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만성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눈이 이제 가려우니까 쉽게 눈을 막 비비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비비면 손에 균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유전적이다, 체질적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거는 보통은 안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체질 뭐 이러면 되게 한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지방질이 좀 많고 피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드름 많이 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체질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체질이라는 게 너무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메이본 분비샘, 거기도 지방 분비샘이잖아요. 지방 분비샘이 잘 막힐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가 막히면 고인물은 잘 썩잖아요. 그래서 염증도 잘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래끼가 잘 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 생겨요. 다래끼가 약간 여드름 같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드름도 이제 그 시붐에 이제 어떤 과다한 분비, 거기에 염증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고, 이것도 눈 근처의 피부지만 피부 질환인 거죠. 그쪽에 있는 지방 분비샘 혹은 메이본 분비샘 이런 데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면 되니까, 일종의 이제 여드름과 흡사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래끼도 뭐 전염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염되는 건 아니고, 세균성 감염은 그런 식으로 감염되진 않아요. 바이러스는 있게 되지만. 그래서 대개는 그 환자 본인의 손에 있는 균이 여기에 이제 이노큘레이션이 돼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되게 손을 비비면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니까 손을 잘 씻고 잘 관리를 하면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들도 염증이 생길 기회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증적인 요법은 일단은 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온찜질하는 거. 저도 이제 다래끼 가끔 느끼면 뭔가 기미가 있거든요. 눈이 약간 좀 이상하다, 살짝 가렵거나 조금 따끔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럴 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이제 씻고 찜질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냥 바로 씻어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굳어있는 지방들을 녹여야 되거든요. 온찜질을 해서 그 지방을 녹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깨끗하게,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 이 속눈썹 나 있는 그 모근 부분을 잘 세제를 이용해서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전용 세제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인이 쓰는 세제들은 눈 안에 들어가면 조금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럴 때 쓰는 거는 소화 세제 같은 걸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짜도 괜찮은 거. 집에서 뭘로 짤 거예요? 손으로 짤 거예요? 면봉으로 짤 거예요? 쪽집게로 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균들이 이미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잘못 짜면 오히려 세균 감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짜야 되지, 초기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막 마구 짜내는 건 오히려 염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적어도 뭔가 수술을 하거나 수술에 준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하는 거는 병원에 와서 하는 게 안전하죠. 소독된 기구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음. 제가 속눈썹 빼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위치가 보면 살짝 눈꺼풀을 아래로 내리면 속눈썹 모근이 보이거든요. 거기하고 인접한 부분에 노란 고름이 보인다 그러면 그 근처에 속눈썹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같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모근 헤어 폴리클하고 그 염증이 생기는 분비샘이 대개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통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 자리로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인접한 부분의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절개를 가해서 고름을 빼내야 되죠. 대개는 눈에 띄는 흉은 안 져요. 아주 진짜 그 방치가 돼가지고 아주 심한 염증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좀 남고 흉이 좀 남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대개는 흉은 지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때는 다래끼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드름 많이 나고 할 때 그때 다래끼도 네. 잘 생기죠. 어린 학생들이 예방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래끼 많이 나고 그럴 때는 동물성 지방 섭취는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거는 조금 덜 먹고 생선류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 섭취를 좀 많이 하시고 청결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씻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잘 안 씻잖아요, 그죠? 나는 그랬는데 우리 PD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청결하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피부도 그렇고 눈 근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한데 손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비비지 말고 동물성 지방 성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래끼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을 겁니다.